자, 봅시다. 11쪽이고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성을 할 거고, 광합성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효율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했다. 일반적인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자, 식물의 광합성이 뭐예요?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엽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엽육세포에서 일어날 거고,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다. 혹시나 해서 말해주는데, 명이라고 하면은 밝음이고, 암은 어둠이지, 그지? 명반응과 암반응.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가지고 빛 에너지가 들어올 거고요. 얘는 식물 안에 있는 물을 분해하게 될 거고, 물을 분해해가지고 이제 암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 암 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때는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자,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공을 열어서 배출한다. 산소는 기공으로 배출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암 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배출하면서 기공에서는 이산화탄소 흡수고, 얘는 암 반응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체내 수분 배출. 이렇게 두 가지 때 기공으로 열어가지고 배출한다. 넘어가 볼게요. 자, 암 반응은 명 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와,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명 반응에서 생성했죠. 여기에다가 기공을 통해서 흡수한 이산화탄소, 기공 열어가지고 산소 배출하고 이산화탄소 들이마셨죠, 그죠? 요거 해가지고 포도당이 생성이 될 거고요. 포도당.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다. 여기서는 이제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암 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암 반응은 켈빈 회로. 암 반응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진행되는데,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가요, 뭐랑 결합할 거냐면은 RUBP와 결합을 할 거고, 이거는 루비스코라고 하는 촉매, 여기에 촉매가 루비스코라고 하는 애가 사용이 될 거고, 이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됩니다.
3탄당이라고 하면 3개의 탄소가 결합했다. 3탄당이 형성이 되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3탄당에서 이제 포도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은 여기서 이제 새로운 포도당에서 쓰이고 남은 화합물들은 다시 요거 RUBP로 재성돼 가지고 이산화탄소 결합되는 과정,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로 하는데,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갖추어져야 되고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포도당 생산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해서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3탄당임을 고려해서 C3 식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C3 식물의 켈빈 회로를 한번 살펴봤고, 그런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효율이 저하된다.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어버리면은, 기공을 열었을 때 체내 수분 배출됐었죠. 그죠? 배출돼 버려서 기공을 열지 않는다. 바로 쳐보시고, 기공을 열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줘야지 이산화탄소가 루비스코와 RUBP가 결합돼가지고 3탄당을 형성하고 포도당이 만들어졌었는데, 기공이 안 열리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흡수가 되지 않겠죠. 그죠? 이로 인해서 포도당 생산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다. 식물은 잘 생장하지를 못한다. 가령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가 있고요. C3 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 그러면 쌀과 밀이 감소하니까 C3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해가지고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옥수수, 조, 수수 등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 식물. C4 식물은 2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 두 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다. 첫 번째 공간인 엽육세포. 첫 번째가 엽육세포고요. C3와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었는가 라고 보시면은 빛이 들어와 가지고 물이 분해가 되고요. 화학 에너지를 생성했고 부산물로는 산소가 들어왔고 기공을 통해서 배출하는, 그래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 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이다. 이 식물의 엽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이산화탄소 더하기 PEP야. 얘는 RUBP였는데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4탄당이 형성되는데 C4 식물은 이를 고려해가지고 붙여진 일입니다. 4탄당은 엽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두 번째가 이제 뭐다? 유관속초세포.
유관속초세포 분해되어 가지고 여기서 이 사탄당이 여기로 와서 분해가 될 거고요. 분해되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이게 핵심이겠네요. 자, 쟤네들은 명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암반응이 됐는데 여기서는 엽육세포에서 사탄당을 만들어가지고 얘를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과정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유관속초 속에 농축되어 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켈빈 회로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가 RUBP랑 만들어가지고 삼탄당이 형성되고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C3 식물과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한다. 뭐 사탄당을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에 달하고요.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이고, 자, 30번 한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30번에는 답이 3번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 안 나왔죠,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31번에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명반응과 암반응인데 요거는 이제 답이 3번 되면 되겠죠. 기억에서는 부산물로 산소가 나왔고요. 니은에서는 부산물로 물이 나왔었네요. 그죠? 그래서 31번에는 3번이고요. 32번에 디귿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디귿은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 효율 왜 기공을 열 수가 없었잖아. 그지? 그럼 기공을 못 열면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래서 32번에는 답이 몇 번? 5번 켈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공을 못 여니까 이산화탄소를 못 받아들이는 거지. 자, 33번 보시면은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A는 엽육세포고요. B는 엽육세포고 C는 유관속초겠죠. 유관속초세포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4번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가 C의 회로에서도 RUBP예요. RUBP. PEP는 어디서 결합되느냐? B 엽육세포에서 결합되고 있죠. 그죠? 33번에는 4번이 틀렸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겠습니다.